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1월 25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출근하는 날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춥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연휴 뒤에 첫 번째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인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죠.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9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 무려 영하 2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영하 40도, 50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만, 지금도 굉장히 춥습니다. 이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서요. 그나마 영하 5도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조금 추위가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눈 소식도 있겠다고 하고요. 중부 지역에 제법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좀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앞으로 4년 동안 원주시 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이 체육회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신임 회장 예정자 연결해서 오늘 또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기업과 일자리 소식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하죠. 그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올해 하반기쯤에 이 평창 오대산으로 무려 110년 만에 되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환수위원회를 이제 선양사업위원회로 또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월 2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겨울의 최강 한파에 정부가 전력수급 비상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사업장이 정상 조업하는 동시에 또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돼 이 전력 수요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올겨울에 최강 한파가 닥친 24일엔 최대 전력 수요가 대비해서 이 공급 예비율이 35%로 이 전력 수급이 일단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간 전국의 초중고교 1,740여 개 학교가 개학하는 데 따라서 이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의 초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앞세운 원주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법률 조문안에 4대 핵심 규제 일환으로 환경 관련 규제 개선을 가장 먼저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질 오염 총량 관리의 개발 부하량 추가 반영을 법률안 초안에 명시했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물환경 보존에 관한 특례도 같은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향후 4년 동안의 원주시 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체육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체육회장 당선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현재 제가 당선자라고 당선이 임기인가요, 요즘에는? 예. 소개해드렸는데 예. 임기는 언제부터입니까? 2월 16일 날 대의원 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네.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6일이요? 네네. 사실 이 선거는 이미 또 지난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12월 22일 날 치렀습니다. 12월 20일이요. 그럼 당선이신 분이 거의 한 2달 정도 되는군요. 예. 굉장히 깁니다. 예. 이 체육회장 선거는
그 대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원주시 체육회에는 이제 각 종목 단체가 등록된 게 한 45개 단체가 있는데요. 네. 그 단체 중에서 이제 대의원님들을 그 큰 단체는 한 8명씩 배정하고 작은 단체는 한 3, 4명씩 배정해서 총 222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그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이제 확정되는 것인데 네네. 과반이 넘으셨네요. 예, 둘이니까 예. 당연히 뭐 가만 없겠죠. 알겠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후보가 2명이었습니까? 네네네. 이 전임 그 이수영 예. 현 그 체육회장과 예. 이제 그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좀 박빙이었다 봐야 됩니까? 현 체육회장이 예. 어떤 그 여러 가지 지난 또 성과를 평가하는 예,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예. 근데 우리 그 체육회장님은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예. 또 도육상 경기연맹 회장직도 또 역임을 했었어요. 네네네. 좀 본인이 어떤 예. 면이 이 대의원들에게 좀 인정을 예. 받았다, 또 선택을 받게 된 이유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제가 대의원님들을 다 접촉할 기회도 없고 네. 이제 전화 통화는 이제 거의 다 드렸는데 그 대면은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한 3분의 1 정도 만나뵌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선후배님들의 그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전임 회장님도 잘 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한 10여 년 이렇게 또 체육회를 맡아서 하셨으니까 네.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기가 4년입니까? 네네네. 4년.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현재 좀 새롭게 바뀐 체육회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뭐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한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체육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문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강원도에서 원주가 인구가 제1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민체전에서 뭐 3위, 4위까지 내려가는 그런 네. 참담한 결과가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또 생활체육도 지금 여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는 좀 저조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저변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체육회관 설립, 또 이제 체육시설의 운영권 확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결국 이제 지자체장의 의지와 또 이게 많이 또 연관돼 있는 사업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체육회관 건립은 이제 제가 공약을 하고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지금 원광수 시장님 공약 중에서도 또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재 원주시 그 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원주 동서남북에 4개의 이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예. 동건역, 남건역에 이어서 또 서건역 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예. 한마디로 무실동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요. 예. 이 캠프랑 부지에 추진되는 것이 이제 북건역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경기 동서남북 또 이미 되는 곳도 있고 될 예정인 것도 있고 또 이제 계획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걸 또 어떻게 좀 조화롭게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방안들 프로그램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센터가 지금 그 운동장 주변에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남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무실동 교도소 옆에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돼 있고요. 네. 동건역은 혁신도시에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제 기업도시에 내년 초에 이제 준공 목표로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고, 네. 북쪽은 태장동 그 캠프롱 부지에 이제 지금 올해 아마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서남북으로 한다는 것은 원주 시민 모두가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거리적으로 그런 위치에 배치한다고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큰 문턱 없이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체육회관 설립과 체육시설의 운영권 확보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또 이제 맞물리는 것인데 예. 당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뭐 네.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체육시설은 지금 뭐 운동장, 체육관,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시설 관리 운영권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는 뭐 관리공단이 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예약이나 뭐 이런 운영에 대한 거는 체육회가 맡는 게 맞지 않겠나. 네. 그래야 적재적소에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또 예약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하나의 단체고 네. 또 인력과 예산이 또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하고 어쨌든 이게 체육회는 이제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네. 이제 1기 지나서 2기인데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 원주시 특히 시장님하고 좀 의견 조율이 잘 돼서 협조가 돼야만이 원활하게 체육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주시하고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건립은 네. 이 체육 종목 단체들이 이제 사무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회관은 지금도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체육회관을 한다고 한 이유는 원주 시민들 그 혈세로 인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그 체육회가 어디 있다는 그 간판이라도 크게 걸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네. 그런 아쉬움 속에서 체육회관을 건립을 해서 체육회의 존재감도 원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여 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가량은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지역체육관 주변 조그만 사무실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지 못한 단체는 그마저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열악한 단체에다가 책상 하나씩이라도 배치해 주는 것이 체육회 사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체육회관 건립을 1호 공약으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각 체육 종목별 대의원들에게 또 이제 호응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역시 체육회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 확충을 이게 중요시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의 어떤 체육 활동을 생활체육을 정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성적을 거둬서 또 원주시가 또 강원도 내에서는 정말 최대 도시인데 그에 걸맞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마리 어떤 그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지금 어려운 과제인데.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제가 이제 막상 체육회장에 이제 도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엘리트 체육도 이제 각 종목 단체 지도자들이나 이런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은 뭐 그만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운동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생활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중을 해서 엘리트 선수들이 좀 우월한 선수들이 발굴이 돼서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배출된다면 그것은 뭐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활체육도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생활인데 집 나가면 이렇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별로 각종 대회들인데 치러지는데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뭐 선수단들이라든지 뭐 임원들이 이제 그 입장객도 이제 관람객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좀 크게 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대회 유치를 하는 그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원주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대회 개최가 좀 이렇게 비율이 높진 않다라는 또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각 종목에서도 이제 그런 그 전국 규모 대회라든지 뭐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아나운서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블구에서 그 아시아 서킷 당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원주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런 대회가 유치될 때마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좀 시내 잘 보이는 곳에 뭐 전광판이라도 하나 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좀 시민들한테 적극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고 네. 또 각 종목 단체와 저희 또 체육회하고 원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 1년에 몇 개라도 좀 큰 대회를 유치를 한다면 네. 그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회 유치할 때마다 또 저희 KBS하고 또 이제 업무 그 제휴를 맺어서 또 제가 또 자주 이제 그 자막이라든지 스크롤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유,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사업 계획을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달부터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뭐 여태까지 많은 얘기 하셨습니다. 이것들 다 어울려서 좀 이런 것들 어떻게 또 정리해서 정말 하나의 그 족적을 남길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마지막으로 좀 계획 또 앞으로의 포부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체육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육인들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이제 뭐 요구 사항이 많은데 요구에 따라서 본인들도 또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변해야 되고 원주시 체육회는 제가 이제 체육회장이 이제 업무가 시작되면 보다 더 공정하고 정당한 체육회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당선인님 인터뷰를 위해서 체육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일이 하면 무궁무진하고 또 안 하면 또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라서 얼만큼 우리 지도부에서 그거를 찾아가서 일을 만들어서 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무튼 뭐 좋은 활동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정동기 원주시 체육회장 당선인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기업톡 채널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소식과 일자리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운영 중이죠. 기업톡 채널 이용자들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원주시는 2020년부터 기업 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천여 명의 시민이 이 채널을 이용 중인데요. 원주시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지원 정책들이나 구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의 이용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별로 진행하는 기업 사업과 또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2021년 대비 22년에는 사용자가 200명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힘들이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정보 부족으로 놓치지 않고 여러 지원 정책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측에서도 또 구직자들에게도 편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 원주 기업을 검색하면 채널을 추가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기업 지원과 또 일자리 관련 상담도 1대1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상담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의사항을 남기면 평일 상담 가능한 시간에 대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김강순 지역기업 육성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책 지원들이 기업과 구인구직자들에게 좀 더 편하게 알리고 쉽게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업무,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관련 등의 사업 일정이나 행사 소식 등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단체 메시지를 통해서 발송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도 공휴일 제외하고 까지 운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들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구매, 활용할 수 있는 구매권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30일 월요일까지 기업 관계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톡채널을 통해서 사업의 개요와 신청 방법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소식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기업 인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상태인 경력 단절 여성이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3개월 동안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일하면서 일자리 현장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구직 중인 여성분들은 채널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김강순 지역기업 육성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공모 사업이라던가 권역별 공공분야 사업 발주 계획, 일자리 사업 등 인턴 모집,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나 박람회 등 정말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주기업 톡채널을 이용을 안 하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하시고 구인구직 등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편안한 채널입니다. 무료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서비스 통해서 편안하게 또 정보 제공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대산 사고본 이 조선왕조실록가 의계가 올해 하반기쯤에는 고향인 평창 오대산으로 110년 만에 되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이후에 또 컨텐츠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그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계 범도민 환수위원회 지형근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형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실록 오대산 사고본 위계가 올해 하반기쯤에 돌아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정이 확정된 건가요? 일정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거의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거의 확정되었습니까? 네, 3월서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8, 9월에 이전 작업을 해서 10월이면 아마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8, 9월경에 좀 작업을 거쳐서 10월경이면은 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예. 그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예. 이제 그 월정사 인근에 건립되었죠. 왕조실록 위계 박물관. 예. 여기 이제 실록 위계가 이제 봉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건물이 현재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계획이고요.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월경부터 리모델링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예. 당초에는 그 국립박물관에서 좀 그 난색을 표했던 것이 좀 봉안을 어디 할 것인가, 그 시설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문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박물관에 봉안하는 걸로 이제 서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논의 과정이 정말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이 참 복잡하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이제 예, 110년 전에 이 일제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예. 그 다른 것으로 또 옮겨지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 조선왕조 오대산본이 그 1606년 선조 39년에 건립됐습니다. 네. 조선 태조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 동안에 실록 788책과 의계 38책을 그 오대산 사고에서 관리를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월정사가 그 관리 주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호 사찰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제 강점기 1913년에 일본 총독 데라우치에 의해서 불법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 반출된 것이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대부분 소실되고 실록 75책과 의계 80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정사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환수위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실록은 그 75책이 2006년에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의견은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판국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그 봉헌을 하려고 하니까 박물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물관이 지어지면 주겠다. 이러한 이제 정부의 약속을 받고, 네. 이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 2019년도에 박물관은 완성이 됐는데, 여기 돌아온 곳은 영인본, 네. 좋은 말로는 영인본이고 복사본이죠, 쉽게 말해서 아마도. 복사본이 돌아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그 환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국내에서 투쟁을 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정부를 국회 대상으로. 내에서 이제 법률까지 예,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예, 예. 시간이 너무 없고요. 예. 오늘은 지금 어떻게 예. 돌아오게 되었는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저희가 그 내일이고 모레고 간에 연결해서요. 예. 그 뒤에 또 이제 선양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예. 말씀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 위계 범도민 환수위원회 지영근 사무총장이었고요. 오늘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